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즈우브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의 수익기를 위해서 저희 멘토님과 열심히 꾸려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에서 또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기술주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내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시장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은 코스피부터 제대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81.39포인트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에 정말 하락폭이 2,568선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0.03% 하락,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874.14포인트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전날 대비했을 때 5.36포인트 하락하면서 0.61%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이 코스닥이 더욱더 크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587억 원, 기관은 161억 원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많이 팔았습니다. 1,028억 원 팔자 포지션 가져갑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외국인 2,167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은 499억 원 함께 동반 매도 포지션 가져가면서 오늘 좀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2,894억 원 사자 포지션 가져갑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최근 우리 증시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좀 과열 부담을 덜어놓는 구간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우리 기술주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서 우리 멘토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박을 잡는 시간입니다. 대박 포인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할 멘토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함께할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스캔만 하셔도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 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화면 얼굴에 짜잔 하고 뜰 텐데요. 그 사진 클릭하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멘토님은요. 저희 코즈부 아주 유일한 홍일점이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소통의 여왕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멘토님입니다. 우선은 우리 멘토님의 인사부터 만나봐야겠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통의 여왕답게 방송 시간에도 지금 딱 오프닝 들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멘토님, 저와 조금 집중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사랑을 잠깐 뺏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영웅주를 발굴해드리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히든 종목을 어김없이 2가지 챙겨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이 정말 애정이 뚝뚝 묻어나 있어요. 저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보고 깜짝 놀란 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다 챙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식사까지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멘토님이 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루 24시간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신 멘토님과 함께 할 때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애정 어린 종목들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포스코 스텔리온 7.01% 수익인데요. 아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보유 중인 만큼 더 갈 수 있는 모멘텀 잠시 후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솔본입니다. 솔본 오늘 청산하셨네요. 오늘 10.17% 수익률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으로 9.78% 잡아주셨고요. 두산테스나 역시 오늘 청산이네요. 12.73% 수익입니다. 서진시스템 13.41% 상승 확보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수익을 안겨주셨던 멘토님인데요. 나는 아직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서 내일 시장도 우리 멘토님이 수익할 수 있는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한 종목씩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멘토님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멘토님,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소폭 하락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쉬어가기 장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막힌 혈이 있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또 오늘은 미국의 기술주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장 또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미국의 기술주로 인해서 우리 증시의 기술주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술주가 미국에서 또 올라가면 우리 증시에 있는 기술주도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파란불로 출발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포럼에 2회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할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요 일정을 앞두고 주요 지수가 관망 심리가 좀 확대가 된 것 같고요. 또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다음 달에는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멘토님께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 있는 만큼 하나하나 리뷰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7.01% 수익인데요. 해당 종목은 또 우리 멘토님께서 아직 청산을 모두 하지 않은 채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제가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던 기업이고요. 철강 관련주로 철강제를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 전기가스 요금이 최근에 인상된다라는 우려 속에 철강 관련주들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3분기, 4분기에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이슈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계가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철강 업체들이 올해 이 요금 동결 소식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 걱정을 덜었고요. 그리고 또 이 철강업이 대표적인 이 전기 과다 사용 업종이기 때문에 인상이 될 때 원가 부담과 함께 주가도 하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강 업황이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서 좀 부담이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 전망이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업체 중에서도 대장주인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오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실적까지 상반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과 함께 투자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개선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오늘 이 철강 관련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유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제가 아직 1차 청산도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 주가가 지난 4월 18일에 78,5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한 다음에 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또 이동평균선이 모여서 굉장히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 매물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7%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매물 구간 소화를 하고 돌파할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까지 혹은 8만 원 이상까지 더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포스코 스틸리온의 자세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보유 중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추가적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이 함께 오픈톡방 안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본입니다. 솔본
10.17%. 이 종목 오늘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매도 포지션을 봤을 때 이 매도 날짜가 어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26일 매도입니다. 청산을 하신 만큼 멘토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솔분에 대해서 멘토님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미디어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IT, 의료 분야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테마에 겹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 실적이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간 계속해서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솔본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모바일 미디어 플레이어 키네마스터 기업의 솔본이 최대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이 키네마스터도 주가가 최근에 이 이슈로 인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솔본도 함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네, 두 기업 모두 동반 강세 나타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솔본 주가 차트 흐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조금 횡보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고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다가 대부분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나서고 지금 주가가 거의 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것을 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은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 이동 평균선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솔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대 정도로 수익을 내고 청산을 했는데 네,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지난 차트 패턴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었다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한번 더 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동평균선도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부담스러운 저항 라인까지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솔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멘토님이 간략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방송 중에는 여러분들께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중 대응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의 케어를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으로 안전하게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내일 시초가부터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장중 대응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가 QR코드 주변에 뜬다면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입니다. 9.78% 역시나 10% 가까운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우리가 또 로봇 신사업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멘토님, 그 대성산업에 대해서 또 요즘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살짝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산업이 원래는 LPG 관련주였는데요.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LPG 테마에 속해 있고 석유가스 그리고 기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에도 나서고 있고 계속 현금 자본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서 취사용과 난방용, 영업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전문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 지금 윗골이 달면서 다 떨어져 나온 모습이고요. 주가가 깊은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다가 이제 다시 이 전기가스 관련해서 전망이 계속 증권가에서 호평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준 것 같고요. 지금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활용, 또 로봇, 전기 모빌리티 이렇게 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간에 상승세 나타나 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업 영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에 주가가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대성산업을 일단 9%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이날 너무 올라졌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했는데 여전히 다시 이 4,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신사업 관련해서 이제 실적 더욱더 성장세 나타내주면서 주가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더 큰 폭의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산업 제가 9%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공략 타점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멘토님의 추가 설명이 이어집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 정보다 보니까 우리 멘토님과 함께 대성산업처럼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쏟아붓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요즘 시장에서는 뭐 가는 종목만 가는 시기, 개별 장세 속에서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있을 때 함께 하세요. 저희 방송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도 어제 청산을 하셨네요. 12.73% 수익 확보하셨습니다. 최근에 또 건설 관련주 실적 기대감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도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죠. 관련해서 멘토님께 타점 잡으신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산 테스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실적 개선 전망 속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테스나가 평택에 신공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증권가에서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제조 그리고 테스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주요 사업으로 이 웨이퍼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테스트 매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공장 건설로 인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좀 진입을 한 지 꽤 되었다가 이제 지난 26일에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줬고요.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횡보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주가가 박스권 상단과 이 하단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상단과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졌고요. 가장 최근에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사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반복을 하다가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지 않고 조금 힘을 내려다가 주가가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조정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 내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상단 구간의 지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두산 테스나가 현재 주가보다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현황 봤을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간 계속해서 매집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 지금 주가 흐름도 최근에 강한 상승세 보여줬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힘입어서 주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더 주가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제가 차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의 흐름 체크해 본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주의 실적 기대감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멘토님 사우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조만간 또 사우디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지게 된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또 우리 건설주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우디 관련해서도 이 건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개별 호재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산테스나가 1분기에는 사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모바일 수요가 약세를 보이면서 두산테스나도 실적이 좀 악화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도 상승 탄력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건설 업체가 이제 사우디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더욱더 큰 폭의 성장세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 노란독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 관련 이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상승 종목. 건설 종목도 우리 멘토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설기계 관련주 또 앞으로 있을 모멘텀에 대해서 향후 긍정적인 방향성 잡혀가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종목이 내 포트에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멘토님과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셔도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13.41% 수익인데요. 서진 시스템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해당 종목 조금 그래도 수익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우리 멘토님이 13% 넘는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서진 시스템도 사실 테마가 겹쳐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전력 저장 장치인 ESS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다이캐스팅과 통신 장비를 중점적으로 제조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2021년부터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전기차 부품 또 반도체 장비로 인해서 신사업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ESS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마진율도 높아지면서 하반기까지 성장 계속해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ESS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도 그 관련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ESS 사업 부문에서 올해 매출액 137% 넘게 증가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베트남 내에서 대규모로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생산기지로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또 원재료와 전공정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 효율성 관련해서도 우위를 확보를 했고 또 원가 부문에서도 타 업체 대비해서 경쟁력이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기후가 굉장히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ESS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이 서진 시스템의 사업부 중에서 전기차 부품 사업부가 좀 현재 적자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적자인 사업부 역시 매출액이 성장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흑자 전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서진 시스템 흐름 봤을 때 제가 13% 정도로 전량을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6월 21일에 최고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지금 다시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고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 전환하면서 캔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에는 좀 더 빠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진 시스템이 지난달 17일에 한번 최저점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저점과 한 18,500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반복하면서 상단과 하단을 이 종목 역시 횡보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그려졌었는데요. 이제 ESS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에 나타나 주기도 했고 이 종목도 그래서 최고점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제가 주가가 조금 더 밀리고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을 한 후에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겹테마를 가지고 있는 서진 시스템. 자,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하죠. 어느 테마에 엮였을 때 튀어오를지 모르는 정말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익 구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20분 남았네요. QR코드 빨리 찍고 저희가 QR코드 안에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먼저 포스코 스텔리온 7.01% 보유 중에 있고요. 솔본 10.17% 수익입니다. 대성산업 9.78%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12.73%, 서진 시스템 13.41% 수익이네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청산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진입 시기를 녹여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들 멘토님이 케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나도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또 어제 또 수익을 청산했던 종목이 2종목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수익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가 정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전략이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 동그랗게 귀는 쫑긋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관심 종목 잡아볼 시간인데요. 자, 이슈 속에 업종이 있고요. 업종 속에 종목이 있다라고 하죠. 이번 시간 우리 멘토님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자, 그럼 멘토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오늘 오랜만에 통신 관련주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5G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업종으로 골라봤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초고속 인터넷의 전국화를 위해서 무려 4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에 나섰는데요. 이 투어에서 첫 번째 이벤트로 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무려 52조 3천억 원을 지원을 해서 미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5G 관련주들도 수혜 입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자금으로 이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HFR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HFR이 무선복합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아직 좀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진입하기 괜찮은 자리에 위치한 종목이고요. 또 미국의 프론톨 매출 급감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이 일본의 다스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매출 관련해서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스뿐만 아니라 후지즈 그리고 미국의 AT&T 또 버라이즌의 매출 정상화로 인해서 외형적인 성장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수주 성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오는 2024년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욱더 적합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 미국 관련된 성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이 미국의 이 5G 관련된 매출이 정상적으로 정상화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DC 네트워크로 신규 진입 그리고 또 오픈랜 시장 확대가 된다면 이 HFR의 실적도 더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업체들의 이슈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G 관련주들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두고 진입하기 적합한 타이밍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타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멘토님 이 5G 관련주가요, 그간 조금 무거웠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대감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이 미국에 들어오는 훈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약속, 초고속 인터넷을 전 지역에 설치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좀 이슈로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멘토님이 HFR 잡아주셨는데 오늘 좀 크게 움직였던 대장주들 있잖아요. 뭐 웨어러블이나 웨어 아이블이나 또 우리가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5G 테마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크게 사실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G가 지나가고 또 6G가 나오게 된다면 이 5G 관련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5G 관련주를 사실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적합하지 않은 종목들도 네. 있고요. 특히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크게 올라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대장주보다는 아직 호재는 살아있는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G 테마 중에서도 좀 개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만 좀 선별을 해서 좀 진입을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늘 뭐 상한가를 터치했던 와이어블이나 기가레인, 대장주 많이 움직여줬지만 조금 이런 종목보다는 아직 시세를 확실하게 받지 않은 후발주자들을 좀 공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각 종목의 개별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을 노려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 멘토님이 브리핑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오늘 5G 관련주 통신 장비주들이 국내에서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 HFR 멘토님이 관심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고요. HFR 내일 당장 들어가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 타점 좋을 때 나이스한 위치에서 멘토님이 다시 한번 공략 사인 드린다고 하니까요. 나는 5G 관련주 한번 수익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 타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정말 후딱후딱 지나가죠. 저희 방송 이제 15분도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빠르게 함께 하셔야지만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는 패션 의류 업종으로 골라봤습니다. 패션 의류 업종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좀 부진하게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패션 업체들 중에서도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2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는 이 증권가에서 호평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2분기에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영업이익 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류 생산 효율의 최고치를 이미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는 24년에 업황이 회복이 되었을 때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2분기에 가동률이 다소 회복이 되고 또 실적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서 이 세 종목 모두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실적 발표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문량 증가가 되고 또 생산 효율성이 가시화되면서 패션 업체들 하반기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패션 관련주들 중에서도 한세실업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어떤 업체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세실업이 니트 의류를 OEM과 ODM 동시에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OEM이 주문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는 업체고, 그리고 ODM이 생산자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담당하는 과정인데 이 두 과정을 모두 거친 종목이 한세실업이고요. 그리고 또 고객사별 재고가 축소가 되고 또 발주 시점 차이로 인해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드렸듯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뿐만 아니라 더욱더 회복이 크게 나타나는 시점은 4분기일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형 밴더들의 필요한 발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 이 의류, 이 OEM 업황이 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류 관련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저점이고 기업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반등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욱더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한세실업 패션 의류 관련주들 중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멘토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패션 관련주 물론 한세실업은 오늘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리스크로 맥을 못 추리고 있다라고 해서 F&F나 한섬이란 종목은 패션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F&F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F&F도 중국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잠깐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 지금 다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더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에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F&F 같은 경우에도 의류 관련주들 중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면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실적은 그 본격화된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이슈는 아니고 좀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단기적이기도 하고 이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우리가 뭐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흐름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패션 관련주 좋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또 이제 휴가를 앞두고 놀러 가시는 분들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사진 찍고 예쁘게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패션 시장의 실적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우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겨울 의류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서 우리가 조금 하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수익률 패션주에서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세실업 멘토님이 짚어주신 관심 종목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방송 시간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우리 이슈 속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첫 번째 5G 섹터에서 HFR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는 패션에서 한세실업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세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로는 올해 상반기에 한번 주목을 받았던 애플페이 테마입니다. 애플페이가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반기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에서 애플페이 도입 추진에 나선다는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애플페이 관련주들 강세 보여줬습니다. 애플페이 연동을 위해서 결제 단말기를 교체하는 이 사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각 우체국 지점을 통합적으로 이 결제 패드가 이제 오는 8월 중순까지 4,000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이제 전국 우체국에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 단위로 결제 단말기가 교체가 된다면 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늘어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도 그리고 기업 성장세까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중에서는 하잉크 코리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잉크 코리아가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에도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하잉크 코리아도 이 애플페이 이슈에서 가장 좀 변동성도 크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질 때 진입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외부 IP를 활용을 해서 IT 주변 기기인 무선 충전기와 폰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고 판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을 한 주변 기기를 삼성과 함께 B2B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과 함께 B2B 형식으로 성장세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B&T 인터내셔널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삼성의 안드로이드에 그치지 않고 이 iOS, 애플까지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QR코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주문 결제가 가능한 바로다 사업까지 런칭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신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푸드테크 기업인 식신과 함께 사업 확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면서 실적도 더 크게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이브지 관련주 중에서 이 하잉크 코리아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두 자릿수로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점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하잉크 코리아 잡아주셨는데요. 애플페이 지금 공공기관의 확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경쟁자인 삼성페이가 유료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애플페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체크하셔서 멘토님과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찍고 입장하셔야지 노란색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사진 찍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3분 남았네요. 3분 안에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참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열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멘토님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핵심적으로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 첫 번째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증설에 따라서도 이익 성장세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인도네시아에 신규 라인을 증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 아직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고 지난 4월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동평균선 보시면 다 추세가 상승 트렌드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정고점 혹은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우리가 리모델링 관련주 골든크로스 구간에 있고요. 외국인이 또 러브콜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방송에 절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골라봤고요. 이 종목 역시 기술적인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오늘도 새 이슈가 발생했던 종목입니다. 타 업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슈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이 정고점이 19,420원인데 2만 원을 뚫지 못하고
하향 조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2만 원 구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2만 원을 뚫어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성장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히든 정보 시간이 너무 짧았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멘토님이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중에는 절대로 종목명과 타점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리모델링 관련주였고요. 골든크로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지금 정배열 구간에 골든크로스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모두 골든크로스 구간이네요. 이 구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시는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